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레티널의 김재혁입니다. 아까 그 유니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막 이렇게 가상 환경 안에서 실제 환경 안에서 여자친구를 두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를 사실 상상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게 저의 시작이었었고요. 아까 누가 하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가상과 실제를 어떻게 합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현재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저희는 실제 있는 저 친구와 그리고 가상, 이 실제와 가상을 합쳐주는 렌즈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상과 실제를 실제로 같이 본다고 할 때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잘 워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로서는 한 6.3년 정도 창업을 한 지 시간이 지났고 한 60명 정도가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 앞에서 되게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의 XR의 미래,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온 CES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리고 기술적 장벽과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점심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져가지고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R, VR 디바이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바일과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고요. 모바일이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실 텐데, 모바일로 하는 카드보드 타입의 옛날에 이렇게 뒤집어 썼던 VR, 그리고 포켓몬고 같은 AR 같은 경우들도 모바일 AR로 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보드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AR 컨셉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HMD 타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뒤가 보이냐, 광학적으로 막혀 있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옵티컬 오클루전과 옵티컬 오클루전 안에서는 이제 가리고 있는 건데, 눈을 가리고 있어도 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VR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VST, 비디오 시스루 AR 같은 경우가 이제 VR 카메라를 쓰고 이 뒤에 있는 카메라들, 내 눈에서 볼 것들을 같이 합쳐서 가상으로 가상과 실제로 함께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라든가 아니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애플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VST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대표적인 퀘스트가 VR을 대표하고 있고, 애플이 저걸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캐나다의 VR 바나라는 회사를 과거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시스루,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안경 형태에서 출발한 글래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내가 공간을 정확하게 인지할 거냐 말 거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컨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상의 모니터가 아니면은 보조 모니터가 내 눈을 항상 따라다닌다라는 컨셉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상태창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구글 글래스가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디뎠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홀로렌즈 같은, 아까 뭐 홀로렌즈 2, 3 이런 것들도 말씀 주셨는데, 믹스드 리얼리티 제품, 공간을 인지하는 저런 형태 제품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퀘스트 프로가 한 1,500불 정도로 나왔는데, 아까 잠깐 설명 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메타가 꿈꾸는 미래에 되게 단초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입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편하게 하는 것은, 아까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메타에서 말하는 미래구나라는 컨셉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기였고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많이 소개가 돼서 진짜 가상과 실제를 한꺼번에 올려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고, 근데 뭐 실생활에서 저희가 사실 쓸 일은 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놀이공원에서 활용했던 사례들이 그나마 조금 현재로서는 와닿는 사례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지만 거기 보이는 화면과 그리고 나만 보는 화면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게임을 하듯이 아니면 내 공간에 나만의 맥락을 찾듯이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메타버스가 자기가 뭔지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큰 미래는 AR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뭐 이런 업체들이 왜 인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PC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MR까지의 이런 얘기들이 왜 진행돼 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떤 이유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의 출시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처음에는 기능 자체에 집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휴대가 잘 되는 거에 이제 점점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휴대가 잘 되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거 휴대보다 여기서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얻는 게 좋은데 라는 니즈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휴대성과 정보량이 정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더 다음 단계로 정보량을 더 늘리면서 휴대성을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는 AR 글래스가 유일하다라고 업체들은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실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어떤 알림이 오거나 정보가 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고 여기서 인지하는 이 시점까지의 UX와, 내가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바로 당장 긴급한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도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UX, 그리고 실시간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으로 들고 바라보는 게 사실은 저희가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근육 중에서 그나마 편한 근육을 쓰지만, 이 손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편의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뭐 작업 환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아까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를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뭐 거북목이나 이런 이슈들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AR 글래스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면 일터에서 이런 변화들이 올 거다. 좀 더 몰입된 환경,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전문가가 좀 더 전문가에게 이제 어떤 인스트럭션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작업을 두 손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이런 가상 회의들을 하고 그다음에 협업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져서 일의 확장들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몰입과 협업 관점에서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상에서는 나의 사용자 경험, 내가 사용자 경험이 아니라 진짜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노는 이 시간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아까 롯데 그 CES 전시관에도 또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마치 공연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들이 또 재밌게 와닿을 것이고, 게임 같은 경우도 내 공간에 맞춰서 맥락이 변화하면서 더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 일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공유라는 컨셉에서 함께 한다는 컨셉,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에서 스토리 익스페리언싱으로 보는 것에서 겪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능적인 측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바라보는 지점은 좀 사업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들은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가려고 할까? 특히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또 나아가면 분명히 자기 시장을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을 텐데, 왜 그럼 사업적 측면에서 볼까라고 보면,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나에 대한 사실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전에 PC 인터넷 시대에는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주로 미디어를 시청을 했었고요. 근데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이 저희 일상 안에 녹아드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좀 더 이렇게 출퇴근도 덜 하게 되고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가 더 추가돼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뭐 여기서 업무 시간은 다 제외를 했지만 업무 시간까지 이렇게 짧게 짧게 포함하면 7시간 가까이는 충분히 될 거다라는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MAU와 맞닿고 그다음에 사용자 시간과 맞닿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과 직결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넘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빠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서비스 사용자 수가 또 떨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많은 지표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 사용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것의 보조기기를 통해서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 시간을 늘려 나가면 그런 것들 결국에 매출과 연결되고, 그게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커머스와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CES에 관련해서는 뭐 저는 2017년 CES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갔었는데, 한 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었죠. 코로나 때문에 쉰 해 외에는 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이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은 CES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LVCC 관 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여기 가면 이제 딱 요 입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홀에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로 들어와서 되게 구석 한 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영역을 차지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여기 부스를 예약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작년 초에는 이게 없어서 저희가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석으로 몰고 메타버스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동선이 안 좋아서 사실 되게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정말 많은 관심을 받는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관심도에 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게이밍, 메타버스, XR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게이밍과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면 플랫폼 게이밍보다 하드웨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리서치에서도 보시면 현저히 기존 서비스들이 줄어들고 기기가 많아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와야 코로나가 아닌 정말 저희의 일상이 다시 복귀했을 때, 아니면 뉴노멀이 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발표를 하고 촉각 위주의 디바이스들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들을 보여줬었지만, 저희가 저기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점은 그런 일상에 녹아줄 수 있는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구나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XR에 그러면 지금 기술적 장벽과 변화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AR 디바이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12년도에 구글 글래스 이후로 현재까지도 실제 시장에 상용적으로 막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팔렸다고 얘기되는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아직 100만 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애니얼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대를 겨우 달성하고 있는가 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러면 무엇을 지향해야 일상에 우리가 다가올 수 있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경 같고, 그리고 요거에 이제 애플라이크한 디바이스 퀄리티가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앱 생태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었고, 특히 저희가 조금 요즘 보고 있는 거는 요즘 인스턴트하고 초개인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좀 더 몰입된 환경, 그리고 내가 좀 더 집중하는 컨텐츠, 이런 곳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틱톡이나 쇼츠 이런 영상 컨텐츠들이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유튜브를 보시면 넷플릭스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막 한 10분 요약 아니면 1시간 요약으로 해서 시즌을 다 넣어두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상에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AR 디바이스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좀 더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겠구나라는 유저 시나리오들을 지금 기업들이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디바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과 워치에서 이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올라왔고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로 들어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스마트 글래스 AR 디바이스들이 가면 이제 옵틱 빼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그러면 스마트워치에서 쓰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30분 내외, 1시간 내외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한 2시간, 3시간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된 조건 하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적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많은 디바이스들을 과학적 측면에서만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 프리즘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대부분 이제 세컨드 스크린 계열,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보조 모니터 계열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XPP 익스펜더 계열이 이제 주로 MR 글래스에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써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프리즘 타입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 안경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어려워서 길거리에 쓰고 다니는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눈을 서로 마주치기도 어려워서 일상에서 이걸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걸 쓰고 예를 들어서 달린다고 했을 때
제대로 쓰고 있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나 아니면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디바이스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EP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색상 표현이나 아니면 이런 화면 크기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기존 대비해서 좀 보기가 어렵고 저희가 올레드나 아니면 TV에 적용됐던 CI에 비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표현에는 충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환경에 왔을 때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뭔가 즐기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저희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핀틸트라는 기술 타입을 새로 만들었고 거기다 핀미러를 적용해서 저희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뭐 복잡함 때문에 일어나는 가격이나 아니면 색상의 이슈, 화면 표현의 이슈, 그리고 얘는 이 두께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저희 기술들을 개발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저희가 정말 많은 기업들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를 계기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고도화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센서라든가 아니면 AP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기업들과 많은 부분들을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저희 부스에 대한 간단한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 XR의 미래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저희 기존의 뭐 여러 가지 가치들, 일의 확장이나 아니면 일상의 변화, 그리고 사업적 관점에서는 사용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니즈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들 또는 XR 디바이스들을 계속 바라보고 이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사실 지금은 메타버스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못 되지만 그런 기능적인 것들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로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하드웨어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많은 시도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적 장벽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해결하는 부분들이 실제 스마트 글래스나 XR 디바이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의 상용화에 있어서 많은 다음 단계들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